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조금은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우리네 삶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수많은 사람의 태어남과 떠남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며 가장 큰 공을 들이는 집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 집 한 칸은 있어야 노후가 든든하지. 이 집만큼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여기서 마지막을 보내야지. 만약 쉰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부동산의 가치에 매달리고 집을 곧 내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노후 계획은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집은 그저 비바람을 피하는 안식처일 뿐이지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나 노후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 공부시키랴 집 넓히랴 평생을 바쳤지요. 그런데 막상 머리가 희끗해지고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방 3개, 4개짜리 아파트와 그것을 채우는 시린 정적뿐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이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부여잡고 이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병원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중에 당장 쓸 현금은 한 푼도 없이 덩그러니 집 한 채만 남은 노인이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한지를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평생을 아껴 서울 변두리에 반듯한 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이 집이 내 효자다. 나중에 자식들이 이 집 때문이라도 나를 돌보겠지.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식들은 집값의 향방에만 관심을 가졌지 늙어가는 아버지의 고독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그 큰 집에서 혼자 앓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그를 세상과 단절시킨 거대한 벽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노후의 풍요는 부동산의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질에서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은 가벼워져야 하고 마음은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걷는 인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집을 신성시하며 그 안에 갇혀 산다면 노후의 고통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목격한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집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집을 지키는 파수꾼입니까? 우리가 집의 노예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집을 도구 삼아 남은 생을 자유롭게 유영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벽돌과 시멘트일 뿐입니다. 그 무생물에 당신의 영혼과 미래를 전부 걸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건네는 첫 번째 경고이자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이 좁은 공간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갉아먹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벽 안에 갇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아늑함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아늑함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눈치채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집이 어떻게 노년의 고독을 심화시키고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고립의 성이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아주 성실한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아껴서 은퇴할 무렵 꽤 넓고 근사한 정원이 딸린 집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지요. 성공한 노후다.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에 들어간 이후로 그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갔고 넓은 거실에는 노부부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중에는 배우자마자 먼저 세상을 떠나니 그 큰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그 넓은 집을 쓸고 닦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 크다 보니 관리하는 데만 온 기력을 다 쏟아부었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기운조차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그 화려한 집안에서 창밖의 세상을 구경만 하다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 먹혀버린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내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아마도 가난했던 시절 정처 없이 떠돌던 서름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 시절의 결핍에 매몰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는 공간과 사람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은 그 사람의 기운과 맞아야 합니다. 기운이 쇠해가는 노년의 시기에 너무 넓고 텅 빈 공간에 머물면 그 공간의 공허함이 사람의 생기를 흡수해 버립니다. 풍수적으로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적막함 자체가 바로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많은 이들이 집을 자신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에 사니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내 노후를 맡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를 유지하느라 내면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입니까?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이제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편안함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집착은 정체를 낳습니다. 고인물이 썩듯 한 공간에만 머물며 변화를 거부하는 삶은 빠르게 노화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건강의 비결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크고 안락하면 사람은 자꾸 안으로만 숨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사회와 소통해야 할 에너지를 집안의 가구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터는데 다 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 당신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어야지 당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너무 넓은 집 때문에 청소가 힘들고 외로움이 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껍질을 벗고 가벼워지라는 신호 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집을 넓히는 재미로 살았을지 몰라도 인생의 황혼기에는 집을 줄여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비워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과 배움 그리고 진정한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집이라는 자산이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 서글픈 이면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대화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집이라는 자산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참으로 지극정성입니다. 내가 굶더라도 자식은 배불려야 하고 내 몸이 고달파도 자식에게 번듯한 집 한 채 물려주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수없이 목격한 진실은 그 눈물겨운 희생이 도리어 부모와 자식의 천륜을 갈라놓는 비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해 정작 본인은 노후 자금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내가 나중에 이 집을 물려줄 테니 너희가 나를 돌봐다오 라는 무언의 약속을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래입니다. 사랑이어야 할 가족관계가 자산의 상속을 담보로 한 계약관계가 되는 순간 그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건강보다 부모가 가진 집의 시세에 더 민감해지고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내가 아는 한 노신사는 강남의 아파트를 일찍이 자식에게 증여했습니다.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고 어차피 죽으면 줄 것 미리 주자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집을 넘겨준 그날부터 자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안부 전화는 뜸해졌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 신사는 내가 집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내 목줄을 내준 것이었다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분만의 특별한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러나 아무도 겉으로 말하지 않는 비극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노년에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자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 한 채를 꽉 쥐고 자식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자립심을 꺾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대신 재산을 탐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꼴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돈의 목소리보다 인간의 온기가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쥔 현금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라는 덩어리 자산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 간병인이 필요할 때, 친구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싶을 때 집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 오면 부모는 비굴해지고 자식은 가슴에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거나 집을 줄여 남은 돈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온하면 자식들은 시키지 않아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부모의 통장에 잔고가 있고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 힘이 있을 때 자식의 효도도 지속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졌던
전통적인 효사상에만 기대어 나의 노후를 자식의 선의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내 집은 내가 살다가는 날까지 나의 안식처이자 생존의 도구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너희의 삶은 너희가 일구라고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껏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새로운 습관으로 남은 생을 채워가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우는 자만이 채울 수 있다는 이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은 흔하지만 막상 내 손에 쥔 것을 놓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더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잘 버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쉰이 넘고 예순이 되면 이제는 삶의 부피를 줄이고 내면의 밀도를 높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삽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쓸 것 같아 모아둔 잡동사니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지요.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미련의 조각들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늘어나고 마음은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공간이 비워지면 그제야 비로소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회춘을 돕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말들입니다. 누구는 어느 아파트에 살아서 값이 얼마가 올랐다더라. 어느 집 자식은 부모에게 뭘 해줬다더라. 같은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모임에는 가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내가 배운 것, 내가 오늘 느낀 감사함에 대해 말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집값이 아닌 당신의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자식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을 때의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서러움이 많아진다고들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내가 나를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거나 무시하더라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이라는 부동산보다 나의 재능과 사회적 관계라는 동산에 투자하십시오.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쪼개어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고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십시오. 돈을 쌓아두는 노인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고 온기를 베푸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100살이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사는 것입니다. 내일 집값이 오를 것을 걱정하며 오늘 부실한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을 계산하며 오늘 사고 싶은 책 한 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맛있는 것을 해먹고 나를 위해 좋은 옷을 입고
나를 위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한 노후 대책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기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 손을 조금만 펴보십시오. 손을 펴야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신선한 바람도 만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향해 걸어가는 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을 씌워보려 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니 인생이란 결국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과 같더군요. 젊은 시절이 화려한 도입부였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고 마무리하는 가장 깊이 있는 결말이 되어야.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소중한 마지막 페이지를 집이라는 무거운 바위 아래 짓눌린 채 고통스럽게 써 내려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100살이 넘어서 깨달은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손에 쥔 평수나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설렘,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집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노후의 평안은 벽돌이 쌓아 올린 성벽안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로운 발걸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의 재구성을 시작하십시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크거나 당신의 삶을 구속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 울타리를 허물고 나오십시오.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여유로 건강을 돌보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사소한 꿈들을 하나씩 이루며 사십시오. 자식들에게는 훌륭한 유산 대신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멋지게 인생을 즐기다 가셨다 라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삶에도 당신의 영혼에도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강연을 하러 나갑니다. 내게는 대단한 저택도 쌓아둔 보물도 없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누고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 순간이 내게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털어내고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가장 찬란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디 당부하건대 스스로를 집 지키는 노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물질에 저당 잡힌 노후는 아무리 화려해도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려있고 삶이 가벼운 사람은 그 어디에 머물러도 그곳이 바로 낙원이 됩니다. 내일의 집값 걱정에 오늘의 웃음을 팔지 마시고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존엄을 굽히지 마십시오. 이제 내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의 노예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평온함만을 배낭에 담아 경쾌하게 걸어가시길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100년을 살아온 이 늙은이의 진심이 당신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건승과 평화를 빕니다.